1920년대에 25년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 터져요. 그게 소위 말한 이 미국의 테네시 주의 데이튼이라는 동네에서 그 스코프스라고 하는 존 스코프스라고 하는 생물학 교사가 그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쳐요. 근데 그 당시 테네시의 주 법은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수 없었어요. 창조론만 가르쳐야 돼요. 지금하고 거꾸로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학교에서 잘리게 됐는데 미국에서 ACLU라고 하는 그 소수자들을 위한 어떤 시민연대가 있는데요. 사회단 NGO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으로 몰아서 재판을 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재판이 아주 세계로 유명하게 됐는데 이때 이 사람은 그 진화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을 반대하는 쪽에서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누가 오냐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아주 유명한 미국의 민주당 민주당 의원이었고 나중에 그 국무장관까지 지냈고 대통령이 3번 나온 아주 저명한 정치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아주 독실한 장로교인이고 실제로 미국에서 그 당시 미국에서 농민운동을 했던 굉장히 이 가난한 자들 편에 서 있는 진보적 정치가인데 신앙은 대단히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사람이 진화론을 반대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진화론을 생물학적 차원에서 반대한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사회적 진화론. 그때 헐버트 스펜서가 말했던 그래서 적자 생존의 법칙을 사회 속에다가 투영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억압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본 거죠. 이게 그 당시 서양의 식민 제국주의의 그 이론적 근거가 되던 건데 역으로 이쪽에 전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차원에서 진화론의 위험성을 비판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생물학적 진화론하고도 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 이 존 스코프스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클러렌스 데로우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 ACLU가 돈을 대가지고 고용했는데 이 데로우가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도신문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까 창조론을 주장하는 브라이언이 결국적으로는 유도신문을 해서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과학은 더 몰라 라고 실토하게끔 유도해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근거해서 창조론이 맞고 진화론이 틀려라고 막 우겼는데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개똥으로 우겼다라는 게 똥꼬집으로 우겼다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 앞에 이미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펀더멘탈리스트는 수구꼴통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로 사람들 앞에 각인이 되고 그때로부터 미국에서 근본주의자들이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사람들한테 You are fundamentalist 그러면 그건 아주 굉장한 치욕적 욕이 되게 되는 거죠.
프린스턴 신학교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 정도부터 프린스턴 신학교에도 진보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커져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미국의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사들이 제일 먼저 교수들보다 먼저 이사진이 진보주의적인 성향의 사람들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로 교수들한테 이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그레이션 메이첸이 주동이 돼서 보수적 입장을 계속 견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이거는 이제 미국의 연합 장로교회인데, PCUSA로 했던 그 장로교회 안에서도 보수파 목사들이 장로교 안에 침투하는 진보주의를 막기 위해서 1921년인가요? 22년인가? 요쯤에 그 총회에서, 아까 말한 그 5가지 근본적인 입장들을 모든 목사들이 승인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정치를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이런 노력들이 나오자 오히려 그 PCUSA 안에서는 진보적인 목사들이 결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안 했는데 이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막 교단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운동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 진보 측 사람들이 확 결집을 하게 되면서 23년도에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맨날 연도가 안 이어져가지고 23년도 때 보수주의자들이 총회를 이렇게 장악하려고 했다가 그거에 대한 반대로 24년에 진보주의자들이 결집을 해서 소위 말하는 어번 선언이라고 하는 그 선언문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다 도장을 찍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아까 그 근본주의의 5가지 명제에 대해서 다 우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는 성명서를 내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그 프린스턴 신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PCUSA 자체가 근본주의적 성향과 진보주의적인 성향 사람들 안에 극심한 신학 논쟁, 그 다음에 교권 투쟁이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 그러다가 1929년에 이 싸움에서 근본주의자들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근본주의자들의 그 수장이었던 그레이션 메이첸이 더 이상 프린스턴 신학교 있지 못하게 되고 1929년에 학교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학교에서 나와서 그때 여러 명의 교수들이 이 메이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같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세운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프린스턴 신학교는 옛날에 구신학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진보적인 성향의 교수들과 이사진들이 장악을 하게 된 미국의 또 하나의 진보적 신학의 요새가 되고 거기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작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워서 그걸로 이제 망명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것이 미국에서 이 근본주의자들이 1920년대와 30년대를 통해서 어떻게 됐는가? 결국은 굉장히 저항을 열심히 했지만 진보로 흐르는 미국 장로교회의 흐름을 막지는 못하게 되고 결국은 분리해서 뭐 쫓겨나기도 하고 자발적 나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주류에서 나와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새로 만들게 됐는데 그러면서 결국 미국의 신학은 대체적으로 아주 유명한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진보로 가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성서학원들을 세우면서 보수 신학을 이제 견지하게 되죠. 이 상황이 1940년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지난번에 말씀 25년대 원숭이 재판을 기점으로, 그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 그레이션 메이첸 파가 밀려나게 되는 게 다 1920년 중후반에 벌어지는데, 이때가 미국에서 결국 이 진보주의와 근본주의의 싸움에서 근본주의가 패배한 해가 되죠. 그러고 나서 20년 정도가 세월이 흐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정말 전쟁에서 밀려난 보수주의자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 거기다 가뜩이나 이제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받아서 세상은 점점점 악해질 거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현실 속에서 교회 안에 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 계몽주의적 혹은 세속적 인본주의에 의해서 밀려나고 있다라는 이 현상이 우리가 말세에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밀려난 우리 근본주의자들이 세상과는 접촉을 끊고 자기들끼리 분리주의를 표명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소수로 일종의 섹트화된 형태로 머물게 됩니다.